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 해서 조금 내용이 많았던 2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원을 마쳤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운 것과 관련한 어, 기사에 나온 경제신문에 나온 몇 가지 기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2단원 중에서 채권, 즉 자금을 빌려올 때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할 때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와 같은 채권을 기업이 발행하면 커퍼레이트 본드,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면 거버먼트 본드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사에 보시는 경우 외평채 요거를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외평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채권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을 하는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우선 뭐 큰 글씨 그리고 여기 지금 중간 글씨 위주로 보시면 요즘 그 제로 금리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어,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가 무려 마이너스로 발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 보시면 5년물 여기서 우리가 요런 그 기사에서 물 요런 거는 만기가 5년 만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로채 통화를 유로채로 발행한 요 외평채가 액면가액 7억 유로보다 많은 7억 200만 유로를 처음에 받은 다음에 5년 뒤에 7억 유로만 상환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구조로 요번에 외평채가 마이너스로 금리가 발행이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정부가 발행을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2단원 끝부분에서 금융기관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에 대한 설립을 쉽게 해준다, 안 해준다?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차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테크핀으로서 좀 금융의 영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카카오페이 많이 쓰고 또 네이버 통해서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어지는 몇 개 기사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도 금융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뭐 은행이나 그런 어떤 증권사 라이센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지금 모습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증권사라는 거를 통해서 약간 다소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기존의 금융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금융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약간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버 통장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은 사실 네이버 통장이라고 붙었지만 실상은 살펴보면 네이버는 고객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은행 아니면 뭐 증권사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라는 증권사랑 협력을 해서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CMS 통장을 네이버 통장이라고 이렇게 발급을 해주고 고객들이 그 이 CMA 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네이버는 이렇게 기존의 금융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 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거를 새로 없던 회사를 만든 건 아니고, 어, 지금 이제 다음 기사를 통해 볼 건데,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투자증권이라는 소규모 증권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카카오가 했고, 인수하고 사명을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바꾸면서 지금의 카카오페이 증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입장에서도 뭐 새로운 증권사를 세울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비용 같은 게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증권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의 카카오페이 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네이버가 미래에셋 대우랑 손잡고 출시한 네이버 통장이 어, 계좌 수가 27만 개에 달했대요. 그런데 카카오페이 때는 이렇게 50만 개 정도 됐다. 그러니까 카카오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를 하지는 못했네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 왔냐라고 이 기사에서는 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2단원에서 보았던 디퍼짓 인슈런스, 예금자 보호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계좌죠. 그런데 CMA 통장인 네이버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통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 쓰신 분이 쓰신 게, 그래서 네이버 통장이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네이버 통장 가입을 조금 더 주저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예금자 보호라는 게 이렇게 나온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번 기사에서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지금에 이르게 된 계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투자증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소규모 증권사를 카카오가 인수를 해서 지금의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것을 만든 거고, 그래서 카카오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카카오페이 쪽으로 이동하셔서 뭐 카카오페이 어떤 이렇게 좀 이동하시다가 잘 보시면 그래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이렇게 카카오페이 증권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카카오랑 네이버 이야기를 초반에 하면서 카카오랑 네이버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 약간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카오는 이렇게 금융업에 좀 다이렉트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것 같고, 네이버는 그렇지는 않고 뭔가 기존의 금융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금융 쪽에 진출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한국 카카오뱅크라는 인터넷 은행업에도 지금 진출을 했고, 이렇게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증권사에도 진출을 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뱅크를 쓰시면 카카오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물론 그 카카오 체크카드는 카카오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카카오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신용카드사, 체크카드사들이랑 제휴를 해서 발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사에서는 디지털 보험사라는 것을 카카오가 출범을 하려고 만들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2월 달에 나온 기사니까 이제 최근 거를 찾아보면
이제 카카오가 추진하려던 디지털 보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어, 카카오는 이렇게 조금 더 금융업에 좀 공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원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 여기 약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락 보시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라는 곳에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승인받았다. 그래서 바로 투자증권을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융당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금융기관의 어떤 허가, 설립, 아니면 기존 금융기관의 어떤 변경 같은 거를 그렇게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요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금융 2단원 마지막 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건전한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어떤 진입 장벽을 높인다든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려서 2019년 6월의 기사입니다. 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 그 전에는 진짜 무슨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은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인터넷 은행 1호랑 2호로 설립이 되었고 이제 2019년 6월 달에 토스랑 키움증권 쪽에서 인터넷 은행을 이제 본인들도 해보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찾아보면 아시겠고 혹시 기사를 보셔서 아실 텐데 지금 토스의 경우에는 요 이제 심사에 통과를 해서 지금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금융기관이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 진입장벽을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했던 것이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자본금, 대주주 요건, 뭐 사업 어떤 계획, 구체성 아니면 뭐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요 2019년 6월 당시에는 이제 토스뱅크랑 키움뱅크 모두 다 탈락을 시켰던 것이라고 기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2015년 기사인데 이제 지금 하나은행 외 하나은행이 됐죠.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은행의 어떤 우리나라 은행들에서의 어떤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변화라든지가 바로 2015년에 있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때 당시에는 사명을 KEB 하나은행으로 외환은행의 KEB를 하나은행이 이렇게 수용을 해주면서 KEB 하나은행을 했다가 지금은 최근에 사명을 작년인가에 아예 그냥 하나은행으로 다시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은행들이 굉장히 인수합병이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은행들의 어떤 인수합병으로는 요 2015년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그,
나이가 이제 다들 어리셔서 저도 이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인터넷 뱅킹 혹은 스마트폰 뱅킹 쓰시다 보면, 신한은행이 괄호 열고 닫고 조흥은행, 뭐, 그렇게, 혹시 그런 이름 보신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부도의 날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IMF를 거치면서 이전에는 정말 시중은행이 한 20개, 30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IMF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인수합병 아니면 뭐 폐업 정리가 되었고 지금의 모습이 진짜 갖춰지는데 한 10년이 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평화은행, 지금의 우리은행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흥은행, 지금의 신한은행, 그리고 뭐 한빛은행, 네, 또 지금의 우리은행.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은행도 살펴보면 이제 역사라고 할 역사를 살펴보면 뭐 몇 개 은행이 합쳐져서 지금의 국민은행이 된 거고, 뭐 우리은행도 몇 개 은행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은행이 됐고, 뭐 다른 은행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흥미가 있으시면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건 이제 한국어 버전 위키피디아를 봐야 되겠죠. 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렇게 치시면 이제 어떻게 역사가 있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오늘 시간을 많이 요 기사 이야기를 하는데 썼는데 앞에 네이버, 카카오의 금융 진출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있어서입니다. 어, 이렇게 화폐금융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의 어떤 금융권에 진출하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본다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어, 그냥 종합대학의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고 이제 거기를 졸업을 하고 금융권에 진출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 계열을 전공을 하고 금융권에 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이 기사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 혹시 내가 뭐 금융 아니면 경제 이런 게 뭐 정말 싫지 않다라고 하면 첫 번째 수업 소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내 커리어의 어떤 미래의 일로 금융권, 금융업종이라는 섹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마치고 금융권에 진출하는 친구들에 비해 이공계열을 전공을 하고 금융 지식을 쌓고 이렇게 금융권에 진출하면 분명히 이공계열 전공자에게 원하는 강점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특히 인터넷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제경영학과 졸업자도 물론 뽑을 수 있겠지만 이공계열 전공, IT를 조금 잘 아는 사람을 특히 많이 뽑으려고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금융론 지식을 많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시는 것도 뭐 좋은데 이렇게 내가 지금 뭐 수학과든 뭐 생명과든 화학과든 물리과든 이런 내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또 나를 원하는 곳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몰랐지만 나를 원하는 곳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신문 이런 거를 보면서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 동영상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관련한 기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